안녕하세요, 여러분. UX 리서처 민입니다. 저번 편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이번 편에서는 사용자 경험 연구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리서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당히 클리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나 다른 부서 팀원들과 의사소통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저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차트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핸드라이팅을 하셔도 좋고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씩 써내려갈 것을 추천해요.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를 끼고 하는 그런 리서치, UX 리서치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이나 스테이크홀더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리서치 퀘션이나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함께 정의 내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내가 지금 프로덕트 디벨롭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지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디자인 띵킹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프레임워크이 디자인 띵킹 프레임워크 중에서 트리플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인데 보통 더블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현실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 내 위치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초입 단계여서 아직 디자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굉장히 오픈엔디드한 리서치를 통해 영감을 얻기 위한 단계인지 아니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한데 유저들이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지 그러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혹은 디자인 컨셉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고 입증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모두 디스코버리 단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시제품이 프로토타입이 2개나 3개 정도의 샘플로 디벨롭 돼서 지금 어떤 프로토타입이 가장 내 타겟 유저한테 필요한 제품인지 테스트하고자 할 때 혹은 시제품이 거의 완성된 상태여서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사용하기 쉬운지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는 이미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실제 엔드 유저나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의도한 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과정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후 단계에 속하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디자인 띵킹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리서치 방법론을 정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로는 2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너레이티브한 발생적인 리서치 연구 방법, 두 번째로는 평가적인 이벨리에이티브한 평가 방법.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방법론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디자인 띵킹 프레임워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할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너레이티브한 리서치는 주로 디스코버리, 전체 디벨롭 과정에서 초입 단계에 유용한 리서치로,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나의 관심 토픽 혹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한 리서치가 이 단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영감을 얻거나 또는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너레이티브한 리서치 방법론은 질적 연구와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유저 인터뷰나 에스노그래픽 스터디가 이 연구 방법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밸류에이티브한 리서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평가가 목적인 리서치 방법이고, 연구의 중점이 왓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연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셉 테스팅이나 UX 매트릭을 사용한 유저들이 테스팅, A/B 테스팅이 이 방법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제품에서 내가 정의내린 KPI나 UX 매트릭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치를 매겨서 평가하고자 할 때, 혹은 이미 런칭된 제품의 제품 유용성이나 필요를 실제 사용자로부터 알고자 하거나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편리한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밸류에이티브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목표도 정했고 방법론도 정했다면 참여자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참여자 수를 정해야겠는데요. 앞선 과정을 통해 내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관한 특정한 주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리서치 참여자들을 선택할 때 그 주제 범위와 관련된 사람들과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내 제품이 교육 관련 앱 개발이라고 한다면 관련 전문가 그룹, 즉 교육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고, 또 실제 사용자 그룹이 학부모와 학생들이라면 학부모와 학생들을 선별해서 리서치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죠. 참여자 수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진행으로 유저 인터뷰를 진행할 시에 특히 스타트업처럼 최소의 투자로 극대화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 인터뷰하실 것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5명 이후부터는 리서치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8명, 10명도 좋겠죠. 리서치 활동 기간은 참여자 수나 연구 목적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와 같이 빠르게 리서치 결과를 얻고 결과를 적용하고 또 제품을 이터레이티브한 이런 방식을 추구한다 싶으실 때 일주일 참여자 리크루트 과정,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리서치 활동 기간,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리서치 결과 분석 및 발표, 이렇게 최소 2주, 최대 3주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각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간 계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최소한 기본 사항들을 잘 포함한 리서치 계획 안을 작성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 회에서는 꼭 알아야 할 제가 선별한 몇 가지 사용자 경험 연구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